고유정의 실체 계속 속속 양파 껍질처럼 고유정의 범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저 네. 정치 이슈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알고 보니 잘 보셨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지금 고유정 범행 수법이 혹시 범죄 드라마를 모방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유정의 전 남편 그리고 또 의붓 아들 모두 사망 전날 카레를 먹었는데 이 고유정의 현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고유정이 재밌다고 하면서 스카이캐슬 즐겨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카레 씬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드라마도 봤다고 하네요. 영국에 관련된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드라마도 자주 시청을 했는데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면서 그런 여주인공들을 좋아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카레 씬 관련해서요. 네, 굉장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카레 씬 뭔가요, 배종찬 소장님?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만큼은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이 한 방송사의 이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죠. 그게 마지막 장면, 마지막 후반부에 딸과 함께 동반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시도할 때 그 배우 김서영 씨가 맡은 그렇죠. 역할입니다. 카레를 만듭니다. 네. 카레를 만들고 여기에 약을 타서 예.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산되죠. 네. 근데 실제 이렇게 드라마상의 이런 장면들, 물론 고유정은 이 수사에 따르면은 영국 드라마도 사이코패스 관련된 드라마를 즐겨 봤다고 해요. 이게 이른바 말하는 모방 범죄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고침 강력 범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몰입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일상적으로 범죄를 시도하진 않겠지만, 도모하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 우발적으로 나올 때 이런 게 생각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일반인들도 굉장히 큰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볼 때마다 그런 경고문을 넣을 수는 없지만 좀 모방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다. 그런 장치는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보면은요, 또 하나는요, 그 새로운 보도가 김영주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것도 그 고유정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날, 그러니까 범행 관련된 락스나 이런 도구들을 사고요. 그날 밤에 지인들과 굉장히 정말 유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아우, 전 생각해도 좀 끔찍한데 그런 여러 가지 흉기, 락스,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1시간 뒤에 술집에서 지인들과 만나서 정말 이렇게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특히나요, 더 섬뜩한 대목은 그 관련된 그 범행 도구, 그 실려있는 차량에 이제 지인들을 태우고 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네. 뭐, 심지어는 범행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범행 도구를 그대로 차 뒤에 두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적이 두꺼운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범행을 계획하면서 자기의 불안감과 공포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빨리 잊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알리바이도 만들고 싶고 또 술 먹고 웃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고립감 내지는 어떤 엄습해오는 어떤 공포들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안도감, 또 혹은 자기가 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부터의 스스로 그냥 환각하고 탈출하고 싶은 네. 그런 심리가 작동한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또한 하나의 알리바이로서 나 그런 일 한 적 없다. 친구들하고 그때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저는요, 또 새롭게 재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변호사 측 얘기에 따르면은 범행 당시에 고유정이 임신한 줄 알았다고 한다. 근데 어떻게 그런 그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네. 자기가 잠이 안 와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하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졸피뎀 처방받았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고요. 네, 그래서 그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더 공분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구나. 저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들고 나온 게 이제 자기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임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약하잖아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렇게 자기가 애도 데리고 있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먼저 하려고 했겠나라는 모성애, 이 두 가지를 내세우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설명하시는 과정에 나왔지만 임신했는 줄 안 사람이 저렇게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맥주 마시고 하는 장면이 그러네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이면 가서 오히려 불러도 가서 나 좀 자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맥주 받아서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약도 처방을 받는데 임신부인 줄 알면 약도 처방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복용도 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임신을 했다라면 설사 우발적인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애 뱃속에 놓고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했을 동안에는 터부시에서 자기가 직접 살해하는 거 말고 다른 무슨 도축 현장에 가거나 안 좋은 것도 못 보게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본인 말과 행동이 앞에 이 사건들과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고요. 역시 모성애는 본인하고 거리가 먼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어쨌든 의붓아들 기르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죽어 있는데 죽어있던 살아있던 문 열렸는데 애 잘 자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비정한 엄마였으면서 지금 모성애니 뭐 임신 사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정해 호소해서 하려고 한다? 정말 작전 잘못 짜도 너무 잘못 짰고요. 네. 지금이라도 반성하십시오. 네. 김건석 변호사님 이어서요 보면은요 이제 고유정 측의 재판 전략 또 하나가요 현재 남편을 또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가정폭력 여러 가지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됐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재판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스톡홀름 신드롬 이런 걸 방어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1973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은행 인질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그 강도범들의 어떠한 폭력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강자의 논리에 휩싸여서 오히려 인질범들을 이제 사랑한다랄지 인질범 편을 드는 걸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유정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추측을 해보면 일단 전남편, 현남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성적인 과도한 성적인 요구, 일종의 성적 학대,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심신적으로 그의 인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이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시죠.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요구를 과도한 성적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족의 입장에는 현 남편이 한 얘기들을 보면 오히려 과도하게 항상 고유정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뭐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집을 나가고 또 전 남편과 관련해서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 애를 돌보지 않는다로 자기 머리를 막 벽에 치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신비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변호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특히 무죄를 다툰다랄지 아니면 재판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장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 그렇게 설득을 하면 의뢰인이 나를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서 사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내용 그대로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자체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고유정 변호사가 거의 고유정 측 주장에 몰입이 돼 있어서 객관성을 좀 잃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결과가 거의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요 고유정 측의 새로운 범행 정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